이재명.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출생. 1976년 안동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 사정으로 인해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하여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생활했다. 6년 동안 공장 노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주경야독한 끝에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고졸 학력을 취득한 뒤 1982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고 1986년 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해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주도하는 등 변호사 겸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했다.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였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8년 동안 6,642억 원이었던 성남시 부채를 모두 해결하고 평균 95%를 맴도는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다. 특히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하여 성남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1위 문재인 후보에 패배하고 2위 후보 안희정과 0.3% 차이로 3위에 머물렀다.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아주대병원의 전국 최초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도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 또 시흥시의 거북섬 내 웨이브파크 유치에 성공하고 10여 년간 표류하던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신세계 프라퍼티 컨소시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거기에 더해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하여 배달앱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도민들에게 총 3차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침체를 막았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발생 당시 과천시 소재 교회 본부를 둔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에 가평군 교회 연수원을 직접 찾아가 이만희를 상대로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서는 등 엄정한 행정 집행으로 대중의 주목을 끌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했다. 2021년 7월 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같은 해 10월 10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73% 차이로 밀려 2위로 낙선하였다. 이후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구에 출마, 당선되면서 원내에 입성하였다. 같은 해 8월 28일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전당대회에서 77.77%를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제6대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재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하였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도합 175석을 얻어 압승하면서 차기 대권 가도의 청신호가 커졌다. 총선 압승과 함께 당대표직을 연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했고 당원과 지지층의 절대다수로부터 지지 여론을 얻은 결과 같은 해 6월 2일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 결과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 전당대회에서 85.40%를 득표해
제7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2024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자 당일 밤 국회의사당으로 향해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동참했다. 계엄 해제 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참여했으며 대표적인 야권 정치인으로서 계엄 사태를 규탄하고 탄핵 찬성 측 집회에 참석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8대0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60일 이내에 조기 실시하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집권 비전을 발표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89.77%의 득표율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두 번째 대선 본선에 나서게 되었다. 후보 등록일 직전인 5월 9일 내란 종식 원탁회의를 결성한 원내 정당들 36의 단일 후보로 지지받음과 동시에 진보당 김재현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었다. 2025년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 선거인 수 대비 득표수 최대 비율인 38.943%의 비율로 역대 대선 최다 득표인 1728만 7513표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8.27% 차이로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49.42%의 득표율로 기존 민주당계 정당의 대선 최고 득표율을 경신했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2030년 6월 3일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상 및 견해. 이재명은 본인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대해 성장과 관련해서는 중도 보수 성향을 표방하고 분배와 관련해서는 실용적 진보주의 성향을 내비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경제정책의 하나의 축으로 작용해왔다. 그는 이념의 좌우를 넘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며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주요 가치로 내세운다. 그의 대표적 정책 구상인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적극적 복지국가의 청사진이며 복지를 국가의 존속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포용국가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그러한 구상을 강화한 확장된 기본사회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고령화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비전을 담고 있다. 이는 일각으로부터 단순한 복지 개념을 넘어 국가의 역할과 구조적 대응 능력을 재정립하는 담대한 비전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그는 지역 화폐를 활용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자고 주장한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그는 지역 화폐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자영업자 및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일각으로부터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복지 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 자치분권 공동체 회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혁신적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분권적 성장과 경제 정의의 실천이 이재명의 구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1화. 경선 시절 김어준과의 인터뷰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일화들을 다수 공개하였다. 본선에 진출하고 나서도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또 한 번 자신의 일화를 공개하였다. 다니던 국민학교가 집에서부터 6km 떨어져 있는 데다가 개천도 여러 개 건너야 해서 비가 오면 학교에 가지 못해 무단 결석이 많았다고 한다. 또 날씨가 너무 좋거나 학교에 가는 것이 내키지 않는 날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 형들과 개천에서 징거미를 잡아먹으며 놀았다고 한다. 이재명의 아버지가 해방 이후 유행했던 도리짓고 땡에 심취해 소유하고 있던 작은 밭을 날려먹은 것을 계기로 원래 살던 경북 안동에서 현재 이재명의 정치적 터전인 성남시로 이사하였다고 한다. 본인의 삶을 바꾼 존재로 전바치를 꼽았다. 그 이유가 다소 재미있는데 어느 날 이재명의 어머니가 전바치에게 점을 보러 갔고 점쟁이는 당신의 넷째 아들이 크게 성공해 당신을 호강시켜 줄 거라 말했단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이재명의 어머니는 이재명에게 전바치가 너보고 나중에 성공할 거라 했다고 말했는데 당시 어렸던 이재명은 전밭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밭이 자신의 어머니한테 말을 걸었다는 줄 안 것. 그 말을 들은 이후 이재명은 소년공 생활을 하며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밭이 나를 돕고 있으므로 자신은 성공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김어준은 토템이 낳은 이재명이라며 농을 쳤다. 국민학교 졸업 후 중학교 대신 목걸이 공장에서 염산을 다루고 납증기를 들이마시며 혹사당했지만 사장이 석 달치 월급을 안 주고 도망갔다고 한다. 또 두 번째로 다닌 고무 공장에서 벨트 속으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겪었지만 회사는 어린 이재명 탓으로 돌리며 치료비와 월급을 주지 않았고 네 번째로 다닌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는 가죽 절단용 프레스 칼날에 손목이 눌려 뼈가 부러졌으나 누구 하나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지 않아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아 중고등 동창이 없지만 같이 공장에 다녔던 공장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친분을 유지한다고 한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도와주었다고. 어느 날 공장에 출근하던 중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자아이들 무리와 마주친 이후 쟤들은 학교에 가는데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며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에 서술된 사건 이후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다. 등록 후 수업을 들으며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얼추 점수가 나왔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와 막막해하던 와중 학원 선생님이 재명아, 답은 다가 많다. 긴 선지가 답이다. 라고 꿀팁을 줬고 이 팁을 이용해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로 42.5점을 맞으며 2.5점 차이로 영어 과목을 통과하며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한다. 여기서 반전인 게 이때 이재명의 나이가 15살, 즉 정상적으로 중학교에 진학했다면 중학교 2학년이었을 나이여서 결과적으로 조기 졸업을 한 셈이 되었다.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또 공장에 열심히 다니던 중 반장이라는 직함의 관리직들이 자신과 같은 소년공들을 혹사시키는 모습을 보고 쟤네들은 뭔데 저런 짓을 하지? 하고 궁금해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도전하였다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공부할 때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공부하기 위해 책상에 압정을 박아놨다고 한다. 졸지 않으려고 사용한 방법이었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 대학에 진학할 생각은 크게 없었으나 마침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대학 장학금 정책을 접해 대학에 진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 후 입시 학원에 등록해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쳤는데 전국 학생 60만 명 중 40만 등을 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결과적으로 천등대까지 등수가 올라갔다고 한다. 학력고사 점수는 340점 만점 기준 285점을 득점했으며 서울대 법대 빼고는 서울대의 모든 학과가 다 합격이 가능한 점수였으나 당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고 중앙대학교가 장학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중앙대 법과대학에만 원서를 넣었고 합격했다. 공장에 출근하느라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교복을 입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는지 중앙대학교에 입학할 때 일부러 교복을 사입고 입학식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모두 사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자 결국 하루 이틀 교복을 입다가 다시 사복을 입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연수원에서 노무현 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이재명은 변호사냐 판검사냐 둘 중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노무현의 강의를 들으며 저렇게 인권 변호사로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연수원 수료 후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주변에서는 판검사 6개월만 하면 전관이 되는데 왜 힘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느냐며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한편 이재명은 자신의 집요하고 치밀한 성격 때문에 특수부 검사가 되었으면 윤석열 못지않은 특수부 검사가 되었을 것이라 농을 쳤다. 위에서도 서술한 노무현의 강연을 듣고 그의 저항 정신에 영향을 받아 사법연수원을 다니는 중 정기승 대법원장 인준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또 이재명이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시절이 1987년이었던지라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미도 파백화점 앞에 모여 돌을 던지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변호사 사무소 개업 전 조영래 변호사 아래에서 망원동 수재 사건의 변호를 돕는 자원봉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재명이 자신만의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려고 할 때 조영래 변호사가 이재명으로 하여금 은행에서 5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었다고 한다. 성남시에서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성남시의 토건 세력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고 토건 세력으로부터 집요한 방해를 받았다고 한다. 한 토건 세력은 이재명이 평소 언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재명에게 20억 규모의 지역 언론사를 차려줄 테니 활동을 그만해라라고 회유하였지만 이재명은 거절했다고 한다. 정계 입문 이전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해 성남시민 1만 8,595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안건을 성남시의회에 발의했으나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47초 만에 부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해당 조례를 심의했던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부결이 아니라 심사보류 결정이 난 것이며 또한 심사보류가 결정나기까지 약 2시간의 논의 과정이 회의록에 담겨 있기 때문에 47초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47초 만에 부결됐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여하튼 이재명은 이 사건 이후 꿈에도 꾸지 않았던 정치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하며 이후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하였다. 성남시장 시절 시청에 찾아온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본 후 A4 종이에 자신의 서명과 함께 꼭 되세요 라고 적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종이를 받아간 한 학생의 아버지가 이재명의 안티였는지 아들의 종이를 찢어버렸고, 그 학생은 경기도지사가 된 이재명에게 다시 부탁해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새로운 응원 종이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논란 당시 김부선이 이재명의 특정 부위에 큰 점이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자 이재명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 직접 아주대병원에 가서 피부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기자 2명에게 신체 검증을 받았는데 굉장히 치욕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이재명이 신체 검증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던 중 김어준을 포함한 주변의 지인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오직 김어준만 신체 검증을 받으라고 말했다고. 결과적으로 김어준의 조언대로 신체 검증을 받음으로써 이재명은 사실상 스캔들 논란에서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고, 주구장창 큰 점만 주장해온 김부선, 강용석, 공지영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